그럼 김강수 교육감님께서 2025년 신년 기자간담회 모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푸른 용의 기운을 띠고 시작했던 갑진년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해는 늘 아쉽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또다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곤 합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제주교육을 위하여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위하여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애를 썼습니다. 지난해 도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사업을 통하여 제주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정주 생태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담임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국어 교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를 영어로 협력학습을 할 수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글로벌 영영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의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학 고등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항공우주 분야 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점 이수를 지원하는 고교 학점제를 위한 제주 온라인 학교가 개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드림 노트북을 지원하며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에게는 태블릿 PC를 학교에 배치하는 한편 학내망 구축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을 통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안전경찰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군 해난구조대 대원 및 해양경찰청과 함께하는 생존수영교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백 없는 돌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주말 거점 통합 돌봄센터인 꿈랑 주말 초등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읍면적 원거리 중고등학생에게 통학교통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졸업 앨범비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4년 특수학급 14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특수교육 실무원도 2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가칭 제주 동부 특수학교 설립과 제주 영주학교 및 서귀 본성학교 시설 개선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라 6개 학교에 다문화 정책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도 입국 및 외국인 학생들을 위하여 2개 학교에 한국어 학습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육부 전국 지도교육청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4.3 평화인권교육 내실라 제주어 보존교육 강화, 곶자왈 습지 등을 활용한 제주 환경교육,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교육정책 추진 등 공적을 인정받아 한국자치발전연구원으로부터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교육청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제주교육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 우리 교육진 살림살이가 그리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비록 여건이 어렵지만 제주교육은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의 여가상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서귀포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교육감이 직접 교장선생님과 교무부장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들에게 2025 제주교육의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2025년 제주교육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독서, 인문, 예술, 체육 활동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병원형 위센터 새롭게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하여 디지털 AI 기반 한글 지도 및 AI 학습 통역 도우미를 배치하고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체험학습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제주교육가족은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을사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15년 연속 2등급 이상 이렇게 지속해왔고, 특히 초창기에 1등급 받을 때는 저도 직접 이제 그 1등급에 공헌한 바가 경험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인이 뭘까 판단해 봤을 때 한마디로 저희들 노력의 부족이죠. 전 그렇게 봅니다. 노력의 부족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이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에서 이제 소통이 모자랐다든가 아니면 뭐 홍보가 모자랐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고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등급을 탈피하겠습니다. 2등급이나 1등급으로 올려놔서 다시 명예를 찾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적극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만분의 157이라는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제주 우리 교육예산 그거에 대한 어떤 재고 또는 용역 아직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만 중간 보고를 보면 그래도 아직은 만분의 157이 적은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도 대응해 나갈까. 점점점 예산 압박은 심해질 텐데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3, 4년에 한 번씩 이게 이렇게 어떤 그 쌓인 곡선처럼 이렇게 오름과 내리막이 있다는 거예요. 세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과거의 경험에서. 또 그런 분도 계시고. 아무튼 교육감 입장에서 교육감 개인이 어떤 그 세수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사와 달리 교육감은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제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떤 교육감의 운신에 예산에 대한 운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면서 정말 막막한 입장입니다. 지난 한 2년 동안에 대충 따지면 2년 반 동안에 한 2천억 빠졌습니까?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빠지는데 우리 제주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다행이죠. 기금을 조금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 그래서 지금까지는 견뎠지만 더 터치할 입장이 못 돼서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할까 이런 고민을 지금부터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뾰족한 어떤 해답이라든지 정답을 찾아낸 바는 없습니다. 아이비 학교는 학급 확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는 지금 표선고등학교와 같이 학교 전체를 전제로 한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도 학급으로 아이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표선고등학교에 이번에 학생들이 좀 간 모양인데 아주 오랜만에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선 지역에서 당연히 표선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려던 학생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산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고산에서 나오는 중학교 아이들은 거기만 가라는 그 전공만 하라는 뜻이냐? 중문 아이들은 그 뭐 의료 쪽으로만 가라는 것이냐? 한림 공고만 가야 될 것이냐? 근데 다행히 한림은 일반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가령 앞으로 성산고등학교를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데 저는 해양수산계로 가더라도 일반 학급 한 학급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양수산학교 전환해버리면 그 성산 근방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제주시로 온라인을 빼고 지역에서 일반 학급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모양이 좀 이상해도 그렇게 이제 좀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태 또 다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표선중학교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한 덕분에 심지어는 성산포 아이들이 성산중학교를 안 가고 표선에 옥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표선중학교가 비대해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학급을 늘려야 될 판입니다. 그럼 거기 있는 학생들이 표선고등학교에 못 가면 당연히 떨어지면 이건 이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다. 앞으로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4대 부중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IB 프로그램 운영이. 그런데 부고는 지금 인원 중입니다. 의견 수렴 중입니다. 학부모라든지 선생님들. 그래서 만약 그게 수렴이 되면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만 한 학급 또는 두 학급 정도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이제 그 동의를 하고 얘기로는 그렇게 한 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설 초등학교도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오늘 처음입니다. 질문 받기를. 우리가 그동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노력들을 참 많이 기울였습니다. 교육기원 제도 하다가 이제 금년 내년입니까? 해서 일몰되지요. 그리고 교육감 선거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쭉 왔는데 러닝메이트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그나마 지금까지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의미는 교육감 직선제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좀 생각이 좀 이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나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까지는 저는 뭐 학자가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저희 선배들이나 또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나 도민들이 그래도 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그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는 교육감 직선제는 그대로 존속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이나 또는 다문화교육 등등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떤 교회가 계신 분이 있으면 모시고 싶다. 잘 되었을 경우에 절차가 잘 되었을 경우 한 얘기는 오늘 처음 드리는 게 아니라 수차에 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은 갖춰졌습니다. 이제 정부부교육감을 임명해서 의회에 청문회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협의해서 청문회를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요구 말합니까? 아니면 협조라 그럽니까? 협조를 구해서 이제 구해서 하면 되겠는데 교육행정 잘 되고 있는데 꼭 이런 시국에 이런 복잡한 시국에 꼭 임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건 좀 속도를 좀 늦추거나 좀 더 좀 뭐라 그럽니까?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닌가.